이거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거래소가 11월 4일날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바이오 기업이었죠. 상장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상폐가 결정이 됐어요. 개인 투자자 숫자가 6만입니다. 정지 전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인데 이게 말이 5천억이지 원래는 이게 4조인가? 거기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지금 5천억인 상황인데, 한 방에 상장 폐지가 의결이 돼서 사실상 상장 폐지가 한 8, 90%는 결정이 됐죠. 물론 이의 제기를 할 것 같긴 한데 2017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최대 시가총액 여기가 4조였어요. 코스닥 시총 4위였습니다. 당시 등장 자체가 엄청나게 화려했죠. 지금의 뭐 어디라고 해야 되나? 빠바박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한없이 흘러내리더니 여기서 사건이 터졌어요. 2019년 초에 코오롱 티슈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보사라는 게 미국에 가서 판매를 하겠다. 기억나시죠? 미국 FDA에 승인 신청을 했다가 2019년 초에 미국 FDA에서 인보사 임상 중단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서 지금 보셨지만 주가가 이렇게 됩니다. 거의 마이너스 80% 이렇게 빠질 정도로 한 방에 빠졌는데, 인보사가 임상을 중단했다. 이게 웃기다면 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통과를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팔리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팔리던 건데 미국 가니까 갑자기 중단이야. 왜? 이유가 뭐야? 뭐 문제가 있었어?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15년간 우리 인보사 약품의 성분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아니 이게 무슨 대학교 동아리도 아니고 15년간 약의 성분을 잘못 알고 있었다니. 그동안 먹어온 나는 뭔데 15년간 성분을 잘못 알았는데 그거를 지금 알았어? 미국에 가서 FDA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골 유래 세포라는 거를 이제 뭐 쭉 배양해서 하는 건데, 저기를 이제 신장 유래 세포라는 걸로 이렇게 그릇처럼 담궈서 여기다가 뭐 파란색을, 예를 들면 무식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뽀글뽀글 만들어서 이거 파란색 약이다 하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FDA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묻어나왔다. 나와보니까 빨간색 약이다.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그걸 이제 알면 어떡해.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저걸 왜 알았냐? FDA에 갔더니 유전자 분석을 해봐라. 실제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래서 우린 파란색이에요 하고 당연히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빨간색이네. 갑자기 FDA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 얘들이 파란색 신청해주세요 하고 써서 냈을 거 아니야. 파란색 물약 하고 냈는데 야 빨간색이 온 거야. 그러니까 FDA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성능이고 뭐를 떠나서 야 이거 맞는지 확인해봐, 검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단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코오롱 인보사가 당연히 전격적으로 판매가 중단이 됐죠. 식약처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식품의약품안정처. 아니 우리는 통과해준 게 거기가 이제 빨간색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깜짝 놀라서 인보사 국내 판매가 당연히 중지됐고, 이것 때문에 이 개발팀장이 구속이 됐어요. 왜냐? 혹시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혹시 니들 알고 한 거 아니야? 고의적인 게 아니냐? 이걸 의심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도 약간 고의성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 이거 고의라고 생각했으면은 미국 FDA 이걸 들고 갔을까? 지금 개인 망상입니다. 개인 망상. 이걸 들고 갔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지 뭐. 거기도 뭐 통과할 수 있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고의성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파란색이 알았냐? 몰랐다. 우리 빨간색인지 알았는데 이거 파란색으로 쓴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법정에서 가리실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주가가 지금 그때 얼마였어요? 시가총액 4조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4위가 여기였어요. 여기서 안 그래도 여기 있었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4만 원에 있던 게 8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 한 방에. 마이너스 80%죠. 이 정도면 거의 기적의 숫자예요. 주식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마이너스 80%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슈카치킨집이 한 방에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없는 숫자인데, 이게 나와 버린 게 이제 저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코오롱에서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뭐 재개했다, 다시 삼상을 해봐라, 이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파란색인데 빨간색인 줄 알고 냈는데 파란색이었다. 근데 임상을 재개를 승인했다는 거는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만들었던지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야 파란색도 효과가 있네 한번 해봐 뭐 이건지 둘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왕 가는 거 파란색으로 가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뭔지 몰라도 지금 다시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저런 사태가 나니까 당연히 뭐 고의성 여부까지 지금 나오는, 고의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런 게 나온 상태에서 당연히 상폐의 위기에 처했고, 지금 요번에 거래소가 코오롱 티슈진 상폐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물려있는 게 한 5천억 얘기를 하죠. 개인 투자자
투자자는 한 300억. 그래도 적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300억이 원래 300억이 아니라 원래 여기였어요. 몇 배입니까? 8,000원이 4만원. 5배죠. 원래는 1,500에서 2,000억을 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80% 돼서 남은 게 요거죠. 6만 명의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있다. 지금 이게 코오롱 티슈진 얘기고 몇 가지 비슷한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옛날 바이로메드인데 유명하죠. 이것도 매매 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다. 장중 주가가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쳤다.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주식입니다. 코스닥 시총 여기가 2위예요. 시가총액이 5조짜리였어요.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조. 얼마 이게 18만 원인가? 이게 19,800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10분의 1이네. 마이너스 90% 찍었어요. 코스닥 시총 2위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물론 뭐 지금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약품들이 뭐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이 공시가 결정적으로 중간에 한번 큰 폭락을 갖고 왔는데 약품이 잘 안 된 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 뭐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 일상 난 잘하고 싶었는데 이상 잘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이런 이유로 잘 안 됐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 리스크를 같이 기업하는 보다 같이 뛰어들어서 성공하면 같이 나눠 먹고 실패하면은 아픔을 같이 지겠다 이렇게 해서 뛰어든 거니까 일상 이상 실패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부실 사모펀드에 2,643억을 투자했다. 잠깐 이거 바이오 회사잖아. 바이오 회사가 무슨 2,600억을 투자를 하지? 아니 일상 이상 삼상은 안 될 수 있다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들어갔으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투자했다고 공시 옛날에 했지 않나 사실이 드러나? 왜 드러나야 되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주주라면. 근데 모르겠다는 거죠. 최근 4년간 부실 사모펀드의 고위험 자산에 2,600억을 투자했다. 4년간 몰랐네. 야 이거를 4년간 얘기 안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나? 개인적인 이거를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어떻게 됐냐? 지금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 내용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다. 아니, 이 2,600억이라는 거는 시비를 발행했다든지 우리가 돈 넣어준 거잖아요. 자본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서 그 넣어준 걸로 하라는 일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야, 하라는 일상이상 삼상은 안 하고 그걸로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 슈카 치킨집에 치킨 팔려고 돈을 넣어줬더니 슈카가 뒤를 돌아서 그걸로 로또를 했다는 거죠.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회사 대박 날 수 있어요. 형 왜 대박 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이 치킨 살 거를 돈을 받아서 레버러지 원유 WTI 레버러지 6배짜리 몰빵했다. 그날 온다 얘들아. 기다려 가자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 잠깐만. 야 그 돈 하라고 넣어준 게 아닌데 지금 가자 얘들아 기다려봐. 우리 치킨집 대박 날 수 있어. 왜 대박이야? WTI가 오른다니까. 지금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그러면 2,643억이 굉장히 큰 회사면 그럴 수 있지. 뭐 삼성전자면은 뭐 투자할 수 있지. 잠깐만 근데 이 회사가 번 게 얼만데 지난해 매출이 45억. 매출이 영업이익 아닙니다. 매출이 45억이면 자 영업이익 따지고 매출에 60배 되는 돈을 넣었다고? 대규모 손실.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투자 운용사였냐? 그러니까 헬릭스미스는 우리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알고 투자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미래에셋, 대우 뭐 이런 거였던 거죠.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였다. 투자 운용사였다는 거지. 잘 몰랐네. 정관에다가 목적을 다시 썼어야 됐네. 저희는 대박을 꿈꾸면서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사모사채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보통 사모라 그러면은 뭐 코스닥 어느 기업이겠죠. 예를 들면 슈카 치킨집 말고 옆에 있는 뭐 바카 치킨집이 돈 빌려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돈 빌려달라는 건데 공모로 빌리면은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규제가 많으니까 사모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이거는 이 사모사채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물론 훌륭한 사모사채도 많은데 대기업 사모사채 말고 코스닥 같은 기업 장관의 코넥스 기업들 사모사채면은 제 생각에 WTI 레버러지 상품 정도의 느낌? 야 거기 2,643억을 넣었던 거잖아. 잠깐만 뒤에도 있네. 파생결합증권. 진짜 WTI 했네. 이거 DLS네요. 파생이죠. 이거 WTI 같은 거죠. 하셨네. 이거 왠지 하셨을 것 같은데. 느낌 쎄하죠. DLS면은 WTI 가능성이 있는데 ELS도 아니죠. ELS는 에코티니까 주식이니까 ELS는 무슨 주가지수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 딜라이버시란 거잖아요. 파생이니까 WTI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원유 말고 뭐 골드? 골드일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에다가 2,643억.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에 바이오 투자해서 일상상 삼성이 안 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 20억에서 30억 뭐 40억 뭐 이런데 2,600억을 이해는 됩니다. 영업이익이 너무 마이너스 크니까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400억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400억 이러니까 이거를 메울 수 있는 길은 뭐 이상하잖아. 매우 이거 뭐 한마디로 제가 슈카네 치킨집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들고 월드 포커 챌린저십 짠짜라잔 여기를 가서
내가 우승을 하고 오겠다는 거죠. 얘들아 기다려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1,000억 들고 갑니다. 필리핀에 있는 바카라 들어가서 내가 1,000억을 1조로 만들어줄게. 아니면 강원랜드 가서 기다려봐. 확 질러줄게. 형들 나만 믿어 가자 하고 했다는 건데, 전 헬릭 스미스가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연구 개발에 하겠다고 돈을 10이나 뭐 아니면 투자를 모아서 그거를 DLS를 이렇게 투자했던 2,000억을 넘게 뭐 DLS나 사모사차에 넣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공시했는지 아닌지 우리 나중에 했다는 거 4년이니까 4년 뒤에 한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게 우리나라 아까 얼마라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갈 정도의 어떤 회사에서 이게 참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거죠. 헬릭 스미스 말고 일반적으로 저런 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상장에서 돈을 모은 다음에 T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고위험 투자를 합니다. 그럼 고위험 투자라는 거 이 안에 있는 뭐 많은 상품을 하거나 또 얘네들이 뭔가에 많이 투자를 하겠죠. 이 투자하는 와중에 어디선가 돈이 녹아버린 거잖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또 뭐 했을 수도 있죠. 얘네가 또 뭐 했을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가지를 친 끝에 어디에선가 녹은 거죠. 어디에서 녹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선가 내 돈이 녹아버렸다는 건데, 야 내 돈을 바이오 투자에서 1상 2상 3상 하라고 넣은 돈을 여기 어디에선가 녹았고, 사실은 이거를 되찾을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물론 저게 다 녹진 않았겠지.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뭐 이 정도만 뭐 손실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는데, 한 요 정도 손실을 보고 나면 80%는 남아있어서 다시 바이오에 투자되면은 헬릭 스미스가 다시 살아나고 훌륭한 우리나라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야 그래도 일단 신뢰의 문제인 거고, 이거를 어디서 녹아버렸으면은 저 반대쪽에 누가 했는지 나는 어떻게 알아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슈카네가 돈 들어와서 여기다 녹였는데 저 뒤에 슈카의 친구의 사돈의 팔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심이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런 거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당연히 뭐 공지라도 했다든지 그렇지 않냐 생각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헬릭 스미스는 다시 1년 만에 대규모 증자를 합니다. 대규모 증자, 아까 배웠죠? 증자를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자금을 이만큼 넣었는데 뭐가 마이너스가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본 잠식이 들어갈 테죠. 그럼 당연히 위에다가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형들 돈 좀만 더 달라는 거죠. 대규모 증자를 다시 합니다. 근데 대표님은 청약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하는데 대표님이 조금 자금이 모자르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돈을 좀 더 달라는 거니까 꼭 이번에 증자에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꼭 대박을 나시기를 기원 드리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저 유상증자가 흥행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웬만한 데는 유상증자를 하면 상장회사들은 보통 돼요. 그 정도의 신뢰는 있는데, 지금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한다, 돈을 더 모았는데 더 못 모았다, 아까 전에 봤듯이 자본 잠식이죠. 자본 잠식이면은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우리는 바이오로메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가장 촉망받는, 정말 가장 잘 됐어야 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여기서 여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상장 안 될 수도 있지. 이상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갖고 다시 다음 약품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 걸고 힘내면 되는데, 여기서 그 돈을 손실을 메우겠다고 뭐 대도 않는 데 투자라는 거는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물론 우리 헬릭 스미스는 뭐 중국의 임상을 뭐 재개했다고 합니다. 11월 5일이죠. 뭔지 몰라도 뭐 엔제시스 꼭 뭐 중증 모에 뭐 된다는데, 꼭 재개 성공을 해서 재개를 해서 우리 개미분들 다시 다 살아나기를 기원 드리고, 자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좀 더 큽니다.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죠. 착각이에요. 16만 명이 물려있는 신라젠, 많이 들어보신 용어입니다. 이번에는 6만에서 16만으로 뛰었어요. 신라면 아니고 신라젠이죠. 여기는 거래 정지가 아니라 이제 상장 폐지 여부를 2020년 8월이죠. 내일 결정하기에 따르다 이게 쭉 미뤄졌어요. 쭉 미뤄져서 11월에 상폐냐 거래 재개냐가 분수령에 있습니다. 이 거래 재개라는 말은 뭐냐? 이미 매매가 정지돼 있다는 거죠. 이미 거래가 안 돼. 자 그럼 이 신라젠은 어떤 상황이었냐? 최대 시가총액 10조 원입니다. 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0조 원 찍어본 회사 많지 않아요. 코스닥 시총 1위까지 갔던 여기입니다. 여기 기염을 토했던 시가총액 10조 원짜리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들어본 데는 10조 원 안 돼요. 옛날에 보여드렸죠. 은행주들 택도 없습니다. 은행주들 택도 없어요. 이거 팔면은 우리 은행도 사요. 우리 은행이 뭐야? 신한은행, KB은행도 살걸? 이걸 팔면은 이때 팔고 그거 샀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거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어딨냐면 여기에요. 뭐 역시 마이너스 90 몇 %겠죠. 지금 줄이 한 줄인 거는 거래 정지인 거죠. 여기서부터 지금 거래 정지가 나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매매 정지가 난 건데, 이게 저 한창일 때 신라젠이 1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이때 뭐 항암제, 뭐 팩사백 이래갖고 기염을 토했는데, 물론 그때도 조금 말은 있었죠. 너무한 거 아니냐. 직원 수가 그땐 43명, 지금은 50명대라 그러는데 40명의 매출액이 두 자리인데 시가총액 10조 원.
그때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탈모제인가 뭐 그런 유머가 있긴 했는데 하여튼 뭐 됐으니까 잘 됐으면은 뭐 더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8조, KT가 7조인데 10조를 찍은 뭐 그런 현상인데 이것도 물론 물가가 저렇게 빠진 거는 팩사백이라는 이제 약품이 미국에서 삼상이 중단되면서 자금이 계속 필요하니까 연구를 하려면 CB 이 컨버터블 본드죠. 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돈을 계속적으로 충당하라면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결국 안 됐죠. 근데 안 된 것까진 좋은데 문제가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은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혐의가 터지면서 내려와요.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 대표이사가 내려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수천억을 챙겼다. 스톡옵션으로 팔려면은 몇 년에 못 파는 기간이 있으니까 퇴사한 다음에 보통주를 전환해서 팔고 나갔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뜨죠. 60명 이상이 스톡옵션을 받아서 전부 다 수십억 부자가 돼서 회사를 나갔다는 내용이 줄줄이 뜨면서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신라젠 입장은 이런 겁니다. 억울하다. 왜냐면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임원들은 이미 구속이 됐고 현재 경영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영진을 뭐 욕하는 건 억울하다는 거긴 한데 이 지금 뭐 배임이나 뭐 지금 횡령이라는 게 몇 년 전이 아니라 올해 얘기이기 때문에 아 참 뭐 시가총액 10조까지 간 회사에서 저게 횡령 배임 행위가 나오면서 뭘로 횡령했는지 모르겠지만 횡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넣은 돈을 개인 계좌로 어떻게든 뺐다는 거니까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정말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팩사백이 다시 뭐 FDA의 희귀약품으로 10월 28일입니다. 기사회생의 가능성은 있다 그래요. 저게 뭐 다시 올라가서 꼭 성공을 해서 기사회생하기를 기원 드리는데 그건 그렇고 돌아보면은 2015년에서 2020년을 달궜던 우리들의 바이오가 신라젠이 시가총액 1위였고요. 헬릭스미스가 시가총액 2위였습니다. 코스닥. 코오롱 티슈진이 시가총액 4위였어요. 근데 지금 1위는 거래 정지고 상장 폐지고요. 2등은 지금 뭐 유상증자 안 되면은 여기도 거래 정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고 3등은 아예 상장 폐지를 거의 결정을 했죠. 지금 뭐 다시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간판 스타의 비극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아픔을 겪는 와중에 누군가가 뭐 셀트리온처럼 아니면 누군가가 삼성 바이오로스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쭉쭉 커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 어떤 채치는 과정 중에 옥석을 가리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야 여기까지 올라갔던 기업들이 1상, 2상, 3상이 실패한 걸로만 만약에 끝났으면은 그럴 수 있지. 야, 그럴 수 있죠. 야, 1상 누가 안 되고 싶었겠어요. 2상, 아이고, 안 되고 싶었겠어. 확률이 원래 낮은 게임이니까. 한 자리 퍼센트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일로 무슨 횡령이라든지, 뭐, 되도 않는 거에다가 투자를 2천억을 했다든지. 아, 물론, 코오롱 TCG는 좀 뭐, 몰랐다는 건데, 참, 몰랐다는 것도 좀 이상해서 몰랐다는 건데, 뭐, 몰랐다는, 뭐, 그런가? 하여튼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가슴이 아프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1위에서 5위는 아직 모두 바이오입니다. 셀트리온과 시젠, HLB, 알테오젠 다 바이오죠. 8위도 바이오고요. 12위도 바이오고요. 14위도 바이오고요. 18위도 바이오입니다. 모두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죠. 지금 이분들은 꼭 성공을 해야 돼. 이 역사가 반복되면 안 돼요. CJ나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꼭 좀 이렇게 성공을 해서 셀트리온은 그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중에 합병까지 한다 그러죠. 아래에 있는 뭐 제넥신, 휴젤 이런 데도 제넥신 뭐 휴젤 보톡스죠. 보톡스 이런 데니까 꼭 아래는 다 성공을 해서 뭐 매드팩토, 셀리버리 이런 데는 저도 사실 잘 못 들어본 기업이긴 한데 시가총액 14위, 18위까지 올랐어요. 무슨 뭐 항암제, 저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 너무 멋있어. 이 비전들이 제가 저 중에 어떤 기업의 비전을 보여드릴까요? 항암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저 지금 많은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없는 신약 개발만을 고집하고 있다. 와, 이 비전. 심지어 어떤 암을 특정하십니까? 모든 암에 병용 가능한 항암제. 왜냐면은 일반적인 항암제가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뭐 소화제 같이 요걸 같이 쓰면은 약간 효율이 좋아지는 걸 만들기 때문에 올 오브 캔서에 이 병용 가능한 걸 만들겠다. 와, 우리의 꿈과 비전. 반드시 성공을 해서 이 항암제 시장에 대한민국의 깃발이 굳게 꼽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실제 뭐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전 잘 모르겠지만 병용이니까 주된 치료제가 아니까 같이 복용하는 걸로 해서 꼭 대박을 내시도록 기원이 되고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풍처럼 불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언제적부터 발생된 일이냐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국에서 엄청난 바이오 열풍이 붑니다. 이게 대표적인 미국의 바이오테크 ETF예요. 나스닥에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그냥 원래 바이오라는 게 옛날에는 대형 제약사들이 하는 거니까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었어요. 상당히 무겁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분 뭐 뭐가 있을까? 종근당 뭐 이런 데 주식 사고 싶어요?
동화제약 뭐 이런 거 되게 무거워요.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그냥 되게 대형주잖아요.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 뭐 이렇게 모르게 놀자 뭐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는 보통 그게 아니고 뭐 좀 팔랑팔랑 거리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2010년, 2015년 사이 이게 얼마입니까? 1000에 있던 게 3000을 가요. 우악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 지금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죠? 코로나로 이번에 4천을 갔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먼저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많이 거의 비슷할 때 같이 우악 하다가 보시면 되는데 미국도 바이오 기업의 IPO가 2010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미국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인데 바이오테크, 바이오 기업 창업자들이 예전보다 자본을 더 쉽게 끌어올 수 있어. 예상보다 일찍 돈을 모으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대충 일상 이상 정도는 어느 정도 통과를 해서 가능성을 보여줘야 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나는 일상 할 거예요부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바뀌어서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저수익, 돈의 금리가 낮아지고 저금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더 높아지니까 일상 이상 옛날에는 막 3상 근처에 가야 뭐가 될까 이상 정도는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앞 단계에서부터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설립자들이 이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설립자들이 다 질 필요가 없이 앞에서부터 자본을 더 일찍 모으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바이오 기업에 돈이 몰리는 현상. 바이오 개발의 리스크와 이익을 미리 공유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의 장점이기도 한데 창업자는 이 과정에서 이익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에 좀 이상한 좀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상처를 좀 많이 주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시장은 물론 굉장히 밝죠. 왜냐면은 바이오보다 조금 더 큰 모든 걸 이제 조금 크게 보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아직도 사람들 나이가 많아지고 이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헬스케어 쪽이 좋은 게 맞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쪽이 비전이 좋긴 한데 문제는 저런 것 때문에 이 옥석을 가리기 전에 자갈부터 요즘에는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갈을 넘어서 어떤 바위? 옥석이 된 게 등장을 하는 게 아니어서 4년간 1,500곳이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만 뭐 카카오 게임즈나 BTS에만 눈멀어서 그렇지 제약 바이오 업체가 2020년에 상장을 13곳 했어요.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SK 바이오팜 하나만 들어본 거잖아. 우리는 이 애만 상장을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13곳 했어요. 13곳. 우리가 아는 거는 SK 바이오팜 하나인데 지금 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대박나는 업체들이 생기길 바라겠지만은 저런 어떤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되는 어떤 그런 게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